55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내년 불교계 사업에는 어디에 얼마나 예산이 배정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불교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예산들이 한시적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기부 문화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BBS 불교방송의 모연방송을 비롯해 온라인으로 모은 성금을 희귀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주 연기된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 1,4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올해는 수험장 앞 단체 응원전이 사라지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지만 인근 사찰을 찾아 자녀의 학업 성취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도 이전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는 마음방역 캠페인,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코로나19 시대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마음방역 전선에서 희망을 일구고 있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등 신임 집행부가 총지종의 종조 원정 대성사의 기념관을 둘러보고 총지종과의 협력과 상생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55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내년에 불교계 사업에는 어디에 얼마나 예산이 배정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불교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예산들이 한시적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됐는데요. 첫 소식으로 박준상 기자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불교계 주요 사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 등이 포함되면서 558조 원으로 불어난 내년도 예산안에서 불교계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될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교문화 지원을 담당하는 종무실의 예산 총액은 591억 원. 이 중 불교계 시설비와 활동 지원에 편성된 137억 원과 전통사찰 보존 예산 267억 원을 합하면 문체부 종무실의 불교계 예산은 총액의 68%에 달하는 404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산문 폐쇄, 법회 중단 등 올 한 해 선제적 코로나 방역으로 수입이 급감한 불교계 지원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방제 시스템 구축 등 전통 종교 문화유산 보존 예산은 정부 원안 222억 5천만 원에서 44억 5천만 원이 늘어 267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40%에서 50%로 늘리고 사찰 자부담금을 20%에서 10%로 줄였습니다. 또 내년에 예정된 한중일, 한일 불교교류 대회 등 불교계 행사 지원엔 48억 원이 편성됐고 청도 운문사 비구니 문화 역사관 건립비 5억 원과 불교 영화제 지원 1억 원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신규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지역문화 창달과 함께 불교가 더욱 용성하는 마중물로서 큰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은 1조 1천억 원대로 올해보다 4.6% 증액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 59개소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강화 예산이 56억 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절반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 수입으로 문화재 유지, 보수와 인건비를 충당하던 사찰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긴급 지원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올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거죠.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종교계 모범이 된 불교계. 내년도 예산안으로 지원이 이뤄지면서 잠시나마 시름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기부 문화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BBS 불교방송의 모연방송을 비롯해 온라인으로 모은 성금을 희귀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달라진 기부 문화의 현장,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접견실에 초청된 9살 유경환군. 한창 뛰어놀 나이지만 안타깝게도 휠체어에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한 시력 저하에다 근력도 점점 약해지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군과 부모에게 따뜻한 자비 나눔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치료비 800만 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렇게 극복하고서 훌륭한 일을 해내는 분들만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재단은 유군처럼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난치병 어린이 21명에게 9,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라오스 국적의 어린이 5명에게도 총 4,200만 원을 전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얼른 건강해질게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를 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으로 BBS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 라디오 모연 방송을 통해 6천만 원을, 온라인 홍보 등으로 많은 이들의 정성을 한데 모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 주신 거로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거리 모금 등의 도우미 손길이 크게 줄어든 요즘, 방송과 온라인을 통한 불교계의 기부 문화가 새롭게 자리를 잡으면서 나눔과 보시 활성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고승으로 존경받는 성철 스님의 불교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본격화됩니다. 성철사상연구원은 지난달 서울 전법회관에서 퇴홍 성철 스님의 불교관 연구라는 주제로 2020 추계 학술 연찬회를 개최한 데 이어 성철 스님의 수행론과 유식사상 등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철사상연구원은 그동안 정관됐던 학술지, 백년불교 논집을 퇴홍학보라는 제호로 복간해 연구 성과를 담아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철사상연구원 이사장 원택 스님은 앞으로 성철 스님에 대한 연구가 퇴홍학으로 정착돼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을 정립하고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천년고찰 남양주 묘적사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월문 문화예술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묘적사 수행환경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남양주 월문리 문화예술단지 공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공문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 예결위원장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묘적사 수행환경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묘적사 인근 주민, 지역환경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월문 문화예술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찰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주 연기된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 1,4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올해는 수험장 앞 단체 응원전이 사라지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지만 인근 사찰을 찾아 자녀의 학업 성취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교 앞. 수능 당일이면 매서운 한파를 녹이던 후배들의 뜨거운 응원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산한 시험장 주변에는 수능 한파에 두꺼운 점퍼로 무장한 채 종전걸음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과 교통경찰, 취재진이 전부였습니다. 지하철 여의나루역에서 길 안내를 맡은 공무원들도 올해는 투입 인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인원은 최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응원 같은 거 없이 그냥 학교 안내, 저희 관내에는 세 군데 학교가 지금 같이 밀집돼 있으니까 그 학교 안내하고 그런 거를 위해서 아침에 이제 직원들하고 동네 주민분들 한 5분 정도 하고 해서 같이 해서 응원차 이제 학생들 지원하고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입실 시간을 10분도 채 남기지 않은 아침 8시 1분쯤
은평구 구산역에서 수험생을 태운 경찰 호송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시험장에 도착합니다. 올해는 발열 체크 등으로 입실 시간이 30분 정도 빨라졌는데 이를 헷갈린 수험생들의 지각 사태가 전국에서 속출했습니다. 시험장 내부 풍경도 예년과는 달랐습니다. 수험생과 감독관 등 실내로 입장하는 모든 인원들이 발열 체크를 하고 모든 시험실 책상에는 아크릴판으로 만든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됐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수험생은 교육청이 마련한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렀고 소방본부는 구급차로 자가격리 수험생을 고사장까지 데려다주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을 시험장에 내려준 학부모들의 발걸음은 이내 주병 대형 사찰인 조계사로 향했습니다. 다만 평소 같으면 1,000명이 훨씬 넘는 학부모로 북적였던 수능날 조계사는 올해만큼은 인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조계사 관계자는 대웅전 출입을 40명으로 철저히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를 간절히 발언하는 부모들의 불심은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더 힘들었던 한 해인 것 같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충분히 그 여태까지 공부한 거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꼭 합격할 거야. 정인 화이팅! 응원전도 사라지고 사찰을 찾는 이들도 크게 줄었지만 수험생들의 열정과 부모들의 간절한 자식 사랑은 어느 때 못지않게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방역수칙 준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긴장의 끈도 놓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도 이전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이로 인해 당장 우리 주변에도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BBS 뉴스가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는 마음방역 캠페인.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코로나19 시대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마음방역 전선에서 희망을 일구고 있는 이들을 류기한 기자가 만났습니다. 코로나 블루 방지 마음상담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상담사 조문주 씨. 지난 3월부터 무료 전화 상담을 운영하며 코로나19 사태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해 수화기 너머로 힘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집에 계시고 그러면 너무 답답하시고 좀 도움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내 전문가로서 좀 시민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게 이제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일반 시민들부터 자가격리자, 치료 완료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들과 이뤄지는 짧은 상담.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도 그걸 보고 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전화 상담하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도 좀 힘을 얻는? 사회 소외계층인 다국적 난민들에게 코로나19 방역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김영아 씨. 우리말이 낯선 난민들도 일반 시민들처럼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같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갔다 온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한국 국내 내국인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바로 다시 앉아서 바로 그 뉴스를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김 씨의 활동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봉사자들도 하나 둘씩 늘었습니다. 영어 번역은 대학생들이, 소수 언어 번역은 난민들이 자원하는 모습을 통해 서로의 힘을 합치면 코로나19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난민 한 3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랑 같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우리 모두가 안전하구나.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생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더 큰 어떤 파도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또 우리 세상 모두를 이롭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민 스스로 방역 주체가 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의 마음 위에 연대와 협력을 더할수록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영상을 지난 1일부터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상영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국군을 주제로 한 영상에는 올 한 해 각종 재해 재난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군의 모습과 국민이 보낸 응원 메시지 등이 담겼습니다. 영상은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추는 미디어 파사드 형식으로 제작됐고 오는 6일까지 매일 저녁 1몰 30분 뒤부터 밤 11시 사이 상영됩니다. 군은 예술성 높은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시각적 만족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정책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밀교의 양대 종단인 진각종과 총지종의 종조는 국가의 어려웠던 시기에 함께 힘을 모아 국민들의 마음을 밝혔는데요.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등 신임 집행부가 총지종의 종조 원정 대성사의 기념관을 둘러보고 총지종과의 협력과 상생을 다짐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각종 신임 통리원장 도진정사가 12월의 첫째 날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의 안내를 받으며 총지종의 종조 원정 대성사를 기리는 기념관을 둘러봤습니다. 총지종의 총본산 총지사 방문이 처음이라는 도진정사는 빛바랜 사진과 유품들을 살피며 원정 대성사를 기렸습니다. 원정 대성사는 총지종의 종조이기에 앞서 진각종의 최고 어른인 총인을 지냈으며 이 앞서 진각종의 종조, 회당 대종사와 함께 진각종을 창종했습니다. 원정 대성사는 밀교 교상에 대한 이견으로 진각종에서 나와 1972년 총지종을 창종한 이후에도 두 종단의 교류는 계속됐습니다. 먼저 또 저희 종단을 또 참 밑에 이번에 새로 집행부를 구성해서 찾아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오늘 참 너무 기쁘고 한이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실제 늘 저희들이 집행 구성이 되면은 진각종에 저희 찾아뵙고 했는데 참 위치를 보면 수석 부회장 입장에서 먼저 조계종과 천태종 등을 잇따라 예방했던 진각종 신임 통리원장 도진정사 또한 같은 밀교종단인 총지종 방문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총지종 총본산을 꼼꼼히 둘러보고 총지종의 내년 창종 50년 준비 사항 등도 귀담아 듣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진각종과 총지종은 두 종단의 집행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가 불교 종단으로서 서로 협력해 불교 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불교 종단으로서 진각종하고 총지종이 또는 양대 종단으로서 좀 모범적인 어떤 그런 제가 불교 종단이기 때문에 같이 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잘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교 위주의 한국 불교계에서 진각종과 총지종 양대 집행부의 이번 만남이 한국 밀교중흥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천태예술 공모대전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천태종은 서울 인사동 동덕아트 갤러리에서 제5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시상식과 수상작품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장 월장 스님은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자인 이정영 씨를 비롯한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상장,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끝난 제5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수상작 전시회에는 중국 국청사 방장 윤관 스님의 서예 작품이 함께 전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울산 중구 성안동 덕원사가 경내에서 제10회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덕원사는 해마다 지역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과 함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도 일부만 동참했습니다. 덕원사 주지 덕원 스님은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김장 나눔 행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달 말에는 동지를 맞아 전통시장 상인과 주민들에게 팥죽 나눔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정부가 선정하는 올해 한국을 빛낸 콘텐츠로 게임 크로스파이어와 기생충, 킹덤 등이 뽑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해 우수 콘텐츠 관계자와 콘텐츠를 시상하는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은 오는 8일 서울 콘텐츠 코리아랩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환경부는 먹는 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오늘부터 상표띠, 즉 라벨이 없는 먹는 샘물과 병마개의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 샘물의 생산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에 따라 먹는 샘물 페트병을 상표띠 없는 기준으로 전량 교체 생산할 경우 연간 최대 2,460톤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해 노후 연립주택, 복도식 아파트, 상가 등 동파 취약 35만 세대의 건물 특성별로 맞춤형 보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복도식 아파트와 노후된 연립주택에 벽체형 보온재 9,400여 개, 단독주택과 상가에는 맨홀형 보온재 5,600여 개를 설치하고 파손된 계량기 감 뚜껑 3,900여 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모두의 수고와 노력 속에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노심초사와 간절한 기도가 대학 합격 때까지 계속되듯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2월 4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